이란의 경제난으로 촉발된 시위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에 미국이 군사 개입도 안시했는데요. Their names because they'll pay a very big price.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일보 후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We're going to watch and see what the process is, but 금방이라도 군사작전에 나설 것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멈칫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은 성공적인 군사 개입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지난 2019년 성공적인 군사 개입의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좁은 목표를 설정하라. 연구소는 그동안 미국이 목표를 좁게 설정한 군사작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분석합니다. 정권 교체같이 넓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외교적인 노력 등 군사 외적인 변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핵시설 타격이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도 목표가 좁았기 때문에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이란의 경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체제는 종교와 사법, 군이 얽힌 복잡한 권력 구조여서 하메이니 체포가 정권 붕괴로 직결되지 않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나르게스 바조글리 교수는 지난 1979년 혁명은 이탈한 군인들이 시위대에 합류한 덕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지금의 군은 각종 이권을 차지하며 현 체제의 생존과 깊게 얽매인 정치, 경제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미국의 섣부른 개입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앞당기거나 외부 세력 개입을 이유 삼아 시위대를 무력 탄압할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공격 계획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말한 두 번째 고려사항은 군사 개입 이후의 계획입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만 봐도 미국이 전쟁에선 이겼지만 행정과 치안 등 전후 안정화 작업을 소홀히 하면서 침공 당시 세웠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이라크의 재현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don't care about Iran and we don't care about making Iran great again. The Persians are in the streets. They're going to make it great again. It's in their hands. Let them deal with it. 당장 현 정권을 대체할 대안 세력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란 정치권은 크게 신정체제에 충성하는 보수파와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개혁파로 나뉩니다. 그런데 현재 시위대 탄압을 주도하는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개혁파 출신 정치인입니다. 사실상 이란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이번 시위에 맞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202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나르게스 모하마디 같은 반정부 인사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대안이 없진 않습니다. 과거 팔레비 왕정의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인데요. 레자 팔레비는 이번 시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독려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از همه شما می‌خواهم که به صورت گروهی با دوستان و اعضای خانواده به خیابان‌های اصلی شهرها بروید. 하지만 그를 두고 친미, 친이스라엘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귀환이다 등의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란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장 군사작전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 퀴니피엑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가 미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했는데요. 최근 베네수엘라 침공 등 대외 군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해상 운송로입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곳을 지나는데요. 이란 정권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It's anxious to convey to Washington to message that they're not powerless, that they are willing to retaliate. 당장 이란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65를 넘기는 등 국제유가가 10%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선 트럼프 정부가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는 군사적 행동보다는 경제 제재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가 1979년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이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최적의 기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Trump might actually have motives to intervene if he thinks the cost-benefit analysis makes sense, that he can finally bring an end to the Islamic Republic, something that successive American presidents have essentially tried to do one way or another, but he would be the one to do it.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단은 여전히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란 시민들이 시위를 통해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